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역타로 7번째 시간인데요. 궤별 길흉을 알아보고 그리고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부터 잠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역 주사위 보는 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육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돌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주사위가 나온 경우에 왠지 살짝 왼쪽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기준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사위는 어떤 궤인가요? 그렇습니다. 수택절이 됩니다. 이 주사위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효가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뭘까요? 위에 있는 게 상계가 되고 아래쪽이 하계가 되니까 산천대축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계, 여기가 하계가 되니까 지수사계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났다면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가 더 높은가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로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기준 잡기를 왼쪽에 있는 걸 상계로 하겠다. 그렇게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여기가 상계가 되어서 산, 수, 몽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나는 높이를 따져야겠다 하고 봤더니 오른쪽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 여기가 상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산 건계가 됩니다. 기준은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 놓은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이제 궤와 효를 뽑아서 이제 점사를 보셔야 될 텐데요. 먼저 뽑은 카드는 뭘 본다? 그렇습니다. 궤를 봐야 되고 나중에 뽑은 카드는 괄호 속에 여기 계산되어져 있는 효를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카드가 아니시라면 이 궤의 번호가 있잖아요. 나누기 6을 해서 효를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장을 뽑았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카드는 궤를 보고 두 번째 카드는 효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와 여기 중지곤 궤의 5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궤별 길흉 익히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요 카드에는요.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궤는 대길궤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그리고 소길은 파란색으로 평행궤들은 그냥 검정색으로 좀 흉한 소흉인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그리고 아주 나쁜 대흉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궤명 자체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기흉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대길기는요. 3개가 있고 소길은 14개, 평은 30개, 소흉은 5개, 그리고 대흉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 사랑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 하는 일은 좀 듣기 드물잖아요. 근데 그냥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 하는 일들은 그나마 좀 있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는 일들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체감하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를 한번 합쳐보면요. 대길과 소길을 합치면 17개가 되죠. 흉한개들도 합쳐보면 또 17개가 됩니다. 결국 이 궤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대길궤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길궤는요. 딱 3개밖에 없어요. 바로 이 궤들입니다. 11번 지천태, 13번 천하동인, 26번 산천대축궤입니다. 이 궤들의 별명과 그 각각의 설명은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떤 궤들이 길한지, 흉한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길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소길개는 14개라 그랬죠? 이런 궤들이 있습니다.
1번 중천건, 9번 풍천소축, 14번 화천대유, 19번 지택림, 24번 지례복, 31번 택산함, 35번 화지진, 40번 뇌수해, 42번 풍내익, 46번 지풍승, 53번 풍산점, 55번 내화풍, 61번 풍택중부, 63번 수화기제까지 총 14개의 속일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계인데요. 평은 30개나 되죠. 이런 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소흉괴인데요. 5개가 있습니다. 6번 천수송, 38번 화택규, 41번 산택손, 62번 뇌산소가, 64번 화수리제괴 이렇게 또 5개가 있고요. 이번에는 대흉괴로 갑니다. 대흉괴는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한 난괴 4가지가 있었으니 3번 수레둔, 29번 중수감, 39번 수산건, 47번 택수곤 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대흉괴들이 있는데요. 4번 산수몽, 12번 천지비, 18번 산풍고, 23번 산지박, 28번 택풍대과, 33번 천산돈, 36번 지화명이, 52번 중산간까지 대흉괴를 보셨습니다. 우리 태극기에서 지난 시간에 건, 곤, 감, 리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괴명이 같은 의미인데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건이 2개 겹쳐 있다면 중천건괴가 되죠. 곤이 2개 겹쳤다면 중지곤괴가 됩니다. 감이 2개 겹치면 중수감괴가 되고요. 부를 의미하는 리가 2개 겹치면 중화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의미인데 뜻이 달라집니다. 건괴가 중천건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39번 수산건괴가 또 있습니다. 곤도 중지곤만 있으면 좋겠지만 47번 택수곤괴가 또 있어요. 리도 중화리만 있으면 좋겠지만 10번 천택리괴도 있거든요. 그래서 괴를 외우실 때는 반드시 번호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역의 64괴는요. 꼭 번호까지 같이 외우세요. 왜? 효를 계산할 때 몇 번 괴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했었는데 또 가물가물 하실지 몰라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주역 카드를 뽑으시면 이렇게 괴명은 써져 있어요. 뇌지예, 풍지관, 지천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효를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효는 나누기 6으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16번 뇌지예 개를 뽑았는데 효를 계산해야 된다면 16 나누기 6 그러면 나머지가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효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풍지관괴인데요. 몇 번 괴인지 나와 있질 않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괴가 몇 번인지를 아셔야만 효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꼭 번호랑 같이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풍지관괴는 20번이거든요. 그럼 20 나누기 6을 하면 3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래서 2효가 됩니다. 나는 효 계산하는 거 머리 아파요 하시면 아예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카드도 있어요. 이 괄호 속에 효 계산하지 않아도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카드를 쓰시던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자, 그렇다면 64괴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녹음으로 듣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괴명을 64개밖에 안 되잖아요. 1번 중천건, 2번 중지곤, 3번 수레둔, 4번 산수몽 이런 식으로 64괴까지 쭉 여러분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 녹음한 걸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길에 다니면서도 들으시고 제가 해보니까 보통 4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3분 몇 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소에 녹음으로 열심히 듣고 다니시면 64계명을 금방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차량 번호로 연습.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전할 일이 많으니까 운전할 때 앞차의 번호를 보고 저게 무슨 궤인가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주역으로 일진을 뽑아보세요.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시잖아요. 아침에 주역 카드를 뽑아서 그 글 하나만큼은 이제 읽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생활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차량 번호로 주요 공부를 어떻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운전하다가 딱 봤는데 앞차 번호가 이렇게 딱 떴어요. 17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17번 특례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서 외우시는 거죠. 3번은 그렇습니다. 수레둔, 60은 수택절 이런 식으로 앞차의 번호를 보고 주역계를 연상시켜서 공부하시는 거죠. 자, 또 해볼까요? 39가 나왔다면 그렇습니다. 39 수산 건괴가 되는 거죠. 10은 전택 리괴가 되고 47은 택수 곤괴가 됩니다. 좋아요. 또 해볼까요? 자, 46은 지풍 승괴가 되는 거죠. 63은 수화기제, 그리고 5는 수천 수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번호와 궤를 다 알고 계시다면 이 차량 번호를 보고 어떤 건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주역궤를 뽑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 중이라 뽑기 곤란하다. 앞차의 번호를 보시는 거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죠. 왜 내가 하필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 그 차가 왔을까? 네,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온 차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또 해볼게요. 자, 53은 풍산 점괘가 되는 거죠. 60은 수택절. 그런데 96 어떡하죠? 주역계는 64까지밖에 없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더하십니다. 9와 6을 더하면 15가 되죠. 그러면 15번 지산겸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숫자 더하면 되죠. 7과 5를 더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천지비괴가 됩니다. 자, 31은 택산 함괴, 83은요? 당황하지 않고 또 더합니다. 8과 3을 더하면 11이죠. 그러면 지천태괴가 됩니다. 우리 아까 주역 타로가 이 길흉이 다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대길, 소길, 평, 소흉, 대흉으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길흉을 적용시켜서 한번 차량 번호를 볼까요? 자, 길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차량들은요. 이렇게 앞에가 번호가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3, 5, 4라는 걸 어떻게 해야 주역계를 볼 수 있나?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 있고 34, 64 이건 편한데 앞에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시는데 3개를 다 이렇게 더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3, 5, 4를 더해서 12. 그래서 천지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르셔도 됩니다. 앞에 하나, 뒤에 둘 이런 식으로 3과 54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앞에 2개, 뒤에 하나 이렇게 잘라서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미리 정하고 보셔야지 차량 번호를 보고 이거는 35가 4로 나눠야 35가 길한개니까 더 좋네. 그렇게 나누시는 건 안 되죠. 보시기 전에 미리 나는 앞으로 이렇게 3자리 차량 번호를 본다면 다 더할 거야. 혹은 나는 하나, 둘로 나눌 거야. 아니면 둘, 하나로 나눌 거야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34와 64번 궤를 보시면 되죠. 자, 또 해볼까요? 기준 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똑같이 다 더해서 10번 천택리계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그리고 27로 나눠서 보셔도 되고 반대로 12, 7로 또 나눠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 정하세요. 자, 62번 내산소가와 51번 중내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1, 2, 7을 다 더하는 걸로 봤다면 앞차를 보고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궤는 천택리와 내산소가 중내진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요. 0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순간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다 더하세요. 1, 5, 0을 더해서 6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누시는 겁니다. 1과 50으로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둘 하나로 끊는데 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번 지상겸계로만 보실 수도 있죠. 자, 뒤에는 31번 택사남과 7구는 어떡하죠? 당황하지 않고 더하시면 되죠. 7 더하기 9는 16이니까 16번 내지의 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거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앞차를 딱 봤더니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까 하고 봤는데 세상에 차량 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죠. 47번 택수곤, 41번 산택손, 39번 수산권까지 느낌이 어떠세요? 쎄합니다. 왜? 아까 빨간색과 주황색은 흉이라고 했는데 빨간 것과 주황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이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멀쩡하던 차에 배터리가 나가서 출근도 못하고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느라 아침부터 11만 원이 깨졌습니다. 낮에는 부장님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야단을 치시네요. 네, 뭘 잘못했는지 어이가 없네요. 이런 날, 또 꿀꿀한 기분을 뒤로 한 채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확인 못했던 로또 번호를 확인했더니 꽝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괴가 나온 날 힘든 하루가 됐던 거죠. 또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자, 24번 지대복귀죠. 63분 그렇습니다. 수학이제. 7과 6은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13번 천화동인괴네요. 이분에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는데 저한테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듯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바빴는데 업무가 분리돼서 훨씬 수월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무난히 잘 넘어갔고 오늘 기사님이 오셔서 프로그램도 깔아주시고 실은 상사와 회의한 거 정도만 좀 걸리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네, 좋은 하루를 보내셨네요. 대기란 보라 색깔 괴와 속이란 파란 색깔 괴가 나온 날은 이렇게 잘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주역 타로 카드와 주역 주사위로 일진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배우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구독자 수가 안 늘어서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간혹 강의 중에 들리는 강아지들 소리는 제가 키우는 대박이, 로또, 당첨이가 내는 소리예요. 네, 강의 중에 갑자기 짖거나 할 때 놀라지 마시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